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도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나 2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슈퍼볼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슈퍼볼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스포츠 종목 결승전이 아니죠. 연례 문화축제 같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올라가지 못했어도 광고하고 halftime 쇼가 메인 이벤트라서 안 보면 오늘 대화에서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게 되죠. 자, 우선 보면요. 시애틀 시혹스가 어제 산타크라라에 위치한 리바이스 스타디움, 그 샌프란시스코 49ers 홈구장입니다. 여기서 열린 경기에서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꺾고 슈퍼볼 60의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올해 슈퍼볼은 NBC 채널 4번을 통해 중계가 됐는데요. 또한 NBC의 스트리밍 서비스 피콕에서도 동시 송출됐습니다. MBC는 이번 경기의 광고 판매를 모두 완료했고요. 30초 광고 한 평당 평균 가격이 800만 달러였습니다. 이 중 최소 10개의 광고 슬롯은 각각 1000만 달러 이상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슈퍼볼에서 또 하나 주목받는 트렌드가 예측 시장입니다. 프레딕션 마켓입니다. 칼시하고 폴리마켓 같은 예측 플랫폼이 최근 몇 달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정치, 대중문화, 뉴스, 스포츠 등 다양한 이벤트의 결과에 베팅을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칼쉬하고 폴리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챔피언십 경기를 앞두고 칼시에서는 어떤 브랜드가 슈퍼볼에 광고를 낼지, 또 시애틀과 뉴잉글랜드 팀 중에 러싱야드를 더 많이 기록할지 등에 대한 예측 거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점은 미래 사건 결과에 돈을 걸고 예측합니다. Yes, No 이런 구조죠. 시장 가격은 사건 발생 확률, 맞추면 수익, 틀리면 손실이 됩니다. 근데 칼시는 US 달러를 쓰고 규제는 미국 CFTC가 승인하고 합법 금융 상품입니다. 주제는 금리, CPI, 경제 침체 등 경제 정책 중심이고요. 접근은 기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하고 특징은 안정적이며 월스트리트 스타일이고 베팅의 제한도 있습니다. 폴리마켓은 주로 암호화폐를 씁니다. 규제는 미국 외에 관할이고 회색지대고요. 주제는 정치, 코인, 스포츠, 연예 등 자유로운 이벤트입니다. 접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특징은 속도가 빠르고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높다라는 게 있습니다. 칼시 폴리마켓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7가지 정도의 광고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Goodwill Dunkin 던킨 도너츠 광고인데 1995년 배경의 레트로 컨셉트로 80에서 2000년대 인기 스타들을 출동시킨 향수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맨슨 분과 벤 스틸러가 등장한 인스타카트 광고도 꽤나 인기를 끌었는데요. 형제 유로팝 듀오로 등장해서 과한 경쟁이 웃음 폭탄으로 터지는 광고였습니다. 인스타카트 광고였고요. 그다음 저는 이 광고가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펩시가요. 오랫동안 코카콜라 마스코트를 했던 폴라베어를 끌어들였고 퀸의 I Want to Break Free가 뒤에 깔렸었죠. 100여 년 전 코카콜라가 프랑스 광고를 통해 이 폴라베어를 코카콜라의 상징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제는 숙적 펩시코가 블라인드 테스팅 테스트에서 북극곰들의 선택을 받았다 주장하면서 이 마스코트에게 존재적 위기를 안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펩시가 노골적으로 코카콜라에게 도전하는 광고들이 많았어요. 이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코카콜라를 까는 광고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최근 수년간 가장 노골적인 공격으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콜라 전쟁을 다시 불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또 가장 인기 있었던 게 크리스 햄스워스의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아마존의 새로운 알렉사 시스템을 광고하는 것도 꽤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경제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한편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와 추가적인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지난주 다우지수는 큰 변동성 끝에 중요한 이정표를 돌파하며 한 주를 마감한 바 있는데요. 다우존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0개 기업만 포함이 되고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같은 그런 대기업들을 묶어놓은 거죠. 오늘 S&P 500 지수는 0.4% 상승했고 다우지수는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31포인트 수준에서 거래가 됐고요. 지금은 조금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7% 상승했습니다. 한편 오라클의 주가는 9% 급등했습니다. 이는 오픈 AI 관련 수혜 기업들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때문인데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다른 반도체주들도 전 거래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각각 3%, 2% 상승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주 금요일 주요 지수들이 반등한 이후 나왔는데요.
당시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었죠. 이것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주가가 역사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 초반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주 매도세로 큰 폭의 하락세를 겪은 뒤 나타난 반등이었고요. 같은 시기 비트코인도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며 급락했다가 일부 회복하긴 했습니다. 이런 얘기 또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LPL 파이낸셜의 수석 기술 전략가 아담 턴퀴스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 금요일에 매수세가 다시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유입되면서 기술주가 지난해 11월 저점 부근의 주요 지지선에서 안도 랠리를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는 긍정적인 첫걸음이지만 기술주 전반은 12월 고점을 명확히 돌파하기 전까지는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 기술주가 한참 하락했는데 금요일에 사람들이 다시 사면서 잠시 반등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강세로 돌아서려면 아직 12월 최고점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어렵게 했네요. 또 그는 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주의 재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소프트웨어 업종의 동참 없이는 S&P 500 지수가 7천선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기업 실적이 긍정적일 경우 최근 기술주에서 다른 업종으로 이동했던 자금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코카콜라와 포드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미 노동통계국의 1월 고용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서 ADP는 지난주 1월 민간 고용이 2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셧다운으로 연기됐던 CPI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2.5%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한편 이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5만 219.40으로 올라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일곱 번째 최고 경신이고 골드만삭스, 캐터필러,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상승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금값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미 경제 지표들이 페드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추가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긴장 속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물 금 가격은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 30분 아운스당 5,018.56달러로 1.2% 상승했고 금요일 이후 4%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미 달러화가 0.8% 하락해서 일주일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고 이로 인해서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더욱 더 저렴해졌습니다. 오늘 금값의 가장 큰 움직임의 요인은 달러고요. 특히 고용 부분을 중심으로 미 경제 지표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현물 은 가격도 보겠습니다. 2.9% 상승해 언스당 80.22달러를 기록했고요. 전 거래일에는 약 10% 급등을 했었습니다. 은은 1월 29일 121.6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바가 있고요. 현물 백금은 0.2% 하락해 온스당 2,090.95달러, 팔레듐은 온스당 1,707.25달러로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요점만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비트코인이 변동성 속에 7만 달러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6만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변동성 지수는 2002년 FTX 붕괴 이후 최대 수준이고요. 친암호화폐 정책과 기관 투자 확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미국의 비트코인 ETF에 2.21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저가 매수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것이죠. 자, 어쨌든 시장은 6만 2천으로 하락하느냐 아니면 7만 6천을 돌파하느냐 중 어느 쪽이 다음 방향일지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디지털금 역할의 의문이 커졌지만 큰 손들이 매수하면서 ETF 자금 유입으로 바닥 기대, 즉 지금이 최저점 아니야라는 그런 심리도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주목할 주요 실적과 경제 지표입니다. 내일은요, 세계 최대 음료 기업인 코카콜라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코카콜라의 실적 발표는 소비 경기, 글로벌 소비 심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장난감 게임 회사인 헤즈브로가 발표를 합니다. 소비재와 어린이 시장 흐름을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역시 내일 발표합니다. 장 전에 발표하고 장 후에는 포드, 바비 인형 제조사 마텔,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 인터넷 보안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 플레어가 발표를 합니다. 경제 지표도 내일 있는데요. 리테일 세일즈하고 수입 수출 물가가 내일 경제 지표로 발표가 됩니다. 자, 수요일에는요. CVS 헬스와 T모빌, 샤피파이 장 시작 전에 발표를 하고요. 맥도날드와 시스코 시스템이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하고 경제 지표로는 넌팜 페이롤 1월에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 넌팜 페이롤은 미 경제 금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에는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있죠. 이게 버거킹하고 팀홀튼의 모회사인데 외식 소비 트렌드를 장 시작 전에 발표를 하고요. 에어비앤비와 핀트레스트, 코인베이스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목요일에도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에도 경제 지표로서는 CPI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물가 상승률의 기준이 되고 금리 인하와 인상 결정의 핵심 자료가 되겠죠. 이번 주는 보니까 소비와 고용 물가 등 동시에 나오는 주로 연준의 금리 방향을 가름할 결정적인 한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